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한 1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89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벌써 2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대형주를 위주로 사고 있고 그간 안 샀던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5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503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시장 얘기도 잠시 뒤 조금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 3부 시간에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자 성향부터 여러분들의 종목까지 맞춤 진단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문의가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수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종목을 선택하시나요? 투자 기간이 긴 분일수록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매수를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때론 친구가 매수한 종목이 수익이 나면 그 종목을 따라서 매수하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전문가의 종목을 무조건 매수해보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네,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거 주식 투자를 할 때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 종목을 매수하실 때 반드시 자신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네페스가 들어왔는데요. 18,000원에 25% 갖고 계신 40대 주부님이십니다. 친한 친구가 몇 년 전부터 네페스 이 한 종목만 계속 매매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초기 이익을 조금 보셨다라고 하시는데요. 주변 사람 따라서 묻지마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종목을 꼼꼼하게 판단해보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유상증자에서 추가 매수로 대응해서 물량을 조절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미련을 버려야 할지 잠시 후 정영훈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대동공업을 5,510원에 50% 매수하신 이 주부님은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현재 조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수익 구간 있으시다라고 하십니다. 경제 방송을 보면서 직접 종목을 선택하셨는데요. 수익을 보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는 말처럼 첫 투자에 수익을 보신 만큼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겠죠. 아주 조금의 수익이지만 수익권에 접어들었을 때 매도로 대응했는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한솔재지, NHN, 히림 등 잠시 후에 정영훈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2부, 그리고 3부에서도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이 네페스였습니다. 2734님께서 보내셨는데 40대 주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신 가격이 18,000원이시고 비중이 25%를 가지고 계십니다. 친구 따라 강남을 가셨네요. 친구 따라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수익이 나셨습니다. 앞으로 유상증자가 있는데 더 사도 될지를 여쭤봐 주셨는데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 220만 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3분기 실적은 둔화될 거라고 하는데 유상증자가 과연 주가에는 어떤 효력을 미칠 수 있을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악재하고 세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예. 그 세 가지 악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상증자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서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세 가지 악재가 있고, 좋아지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는 삼성전자의 범퍼하고 패키징의 외주 확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무상 증자를 가지고서 신규 성장 동력인 비메모리의 WLP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매출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강점이고요. 그다음에 네페스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리도스라고 하는 네페스의 자회사들의 실적이 호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에 한 5% 정도 상승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페스 자체의 어떤 상승이다라기보다는 오늘 장에서 삼성전기가 상당히 강한데요. LED 관련 종목들이 지위가 이제 LED 시장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외신발로다가 삼성전기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같이 동조를 해서 움직였던 네페스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네페스 자체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쌍바닥을 찍고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 18,000원대 단기간으로다가 뚫기 힘든 그런 그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유무상 증자가 끝나는 11월 초까지는 아무래도 그 네페스 자체의 그 상승 동력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 신주를 받게 되는 이제 유상 증자라든지 무상 증자 물량들이 매몰화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가 상승에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아마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11월 초까지는 그 19,000원하고 그다음에 16,000원 정도의 어느 정도 박스권을 계속적으로다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장이 올라갈 때 따라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18,000원대 아래선 그리고 특히나 17,000원 선에서 그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물량을 지금 18,000원 넘어갔으니까 바로 판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거는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고 추가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밑에서 그 기다리셨다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페스 봤고요. 이번에 이어서 대동공업 보겠습니다. 역시 주부님께서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신 가격은 5,510원이시고 비중은 50%로 많이 갖고 계십니다.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셨다고 했는데요. 첫 투자는 꼭 성공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정영훈 과장님, 대동공업은 더 사봐도 괜찮을까요? 예, 상당히 투자를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비기너스 럭이라고 해가지고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상당히 종목도 시점도 잘 고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서 대동공업이 재평가되는 그런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보유 자산을 재평가를 했는데 재평가 차익이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거의 뭐 시가총액 그렇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정도 되니까 그 시가총액 육박하는 그런 재평가 차익이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들어오면서 이 대동공업이 지금 현재 그 중국 시장에 농기계 시장에 지금 진출을 했는데 그 중국에서 또 농기계 시장에 잘 그 안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대동공업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거래가 거의 없고 그 횡보를 하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그 뉴스에 의해 가지고서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그 6,000원대를 갭으로다가 뚫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어떤 그 활동적이지 않았던 그런 안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어떤 그 테마를 타는 그런 테마주의 그런 움직임하고 똑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개인 초보자들이 접근을 하기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고점이 7,700원인데 오늘 이제 6,980원으로다가 등락이 하루 이틀 사이에 10% 이상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따라잡고 그다음에 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매를 통해 가지고서 그 주가는 자체는 올라왔지만은 수익을 내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매도를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재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종목에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하셔가지고서 그 치고받고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초보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5,000원일 때 지금 그 자산 재평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목표 가격대는 아마도 10,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신 건 파신 거고 재매수는 아무래도 지금 그 저희 방송에서 많이 하는 그 우량하고 안전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다가 재매수를 하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물량들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대동공업은 중국 시장에도 안정적으로 진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농기계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더 좋은 많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현대 EP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5,100원이시고 비중이 3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하나 88님의 종목이었는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어서 단가를 좀 낮추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예, 현대 EP를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마도 자동차 부품주기 때문에 자동차 주식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유망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매수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화학주에 더 그 연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달, 5월달에는 SK 에너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지분들을 그 처분을 하면서 그 수급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 단계 좀 레벨 다운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그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서 그 차량 경량화에 대한 그런 소재들을 현대 EP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얘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랐다가 다시 또 그거에 대한 뭐 실효성에 대한 그 의문 때문에 한참 더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기가 좀 힘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이 회사가 그 올라오면서 내년 상반기라든지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매수 가격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4,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의 원형 그 바닥형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화학주 중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유를 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171님께서 보내주신 한솔 재질을 보겠습니다. 이분이 사신 가격이요, 16,500원이거든요. 25%를 갖고 계신데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예, 거의 한 3년 정도를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요. 잘 참고 견디셨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5,000원 정도까지 왔는데요. 아쉽죠. 지금 팔기는 매수가 회복하고 수익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그 의제 한국인이라고 생각이 드신데요. 그때 매수를 하셨던 거 지금까지 잘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간에 그 손실 확정지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잘 참으셨던 만큼 지금 현재 그 한솔 재지에 대해서는 좀 더 보유를 하고 계시고서 매수가 가격까지는 좀 버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솔 재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회사들이 지금 그 한솔 재지가 한솔 그룹 내에 어떤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성장 축으로다가 보고 있는 뭐 이제 한솔 LCD라든지 아니면 한솔 케미칼에 대한 그런 이제 지분별 평가 이익을 그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솔 재지가 좀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한솔 건설이라고 하는 건설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건설 업종 업황들이 좀 회복이 되면서 그 한솔 건설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좀 그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솔 재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관들, 특히나 자문사 같은 쪽에서도 이제 지주사 관련 그런 종목들을 많이 좀 쓸어 담았던 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 때 좀 보였던 모습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솔 재지 같은 경우에는 한솔그룹의 어떤 지주사로서 그 기관들이 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보시는 그 투자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STX 조선해양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다 같이 잘 귀 기울이셔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향후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매수 가격이나 비중은 없으시고요. 0319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STX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 동안 주가가 거의 배 정도 뛰어 올랐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조선주 앞으로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조선주에 대해서는 딱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STX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주하고 마찬가지로다가 가장 후발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 STX 조선 같은 경우도 뭐 STX 그룹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재무적인 그런 불안정성에 그리고 시달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그 재무적으로 안정된 종목들이 올라간 이후에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TX 조선이 지금 현재 가격이 싸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2008년도 때 고점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한 4만 원대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앞선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한 10% 정도 못 미치는 STX 조선으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한 3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수준까지는 못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조선업황에 대한 그런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조선업 자체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세계 경기 전망에 대한 좀 회복이 선행이 돼야지 조선업종에 대한 업황의 회복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 상으로다가 봤을 때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기가 앞으로 나빠질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IT주들하고 그다음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망이 회복이 되고 경기 선행지수가 회복이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5,000원 선에 강력한 지지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만원대 갭으로 다 올라온 이 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X 조선해양을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 혹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2만원대가 새로운 지지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는 목표 가격은 한 3만원 정도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개인분들이 예전에 한참 2007년도에 상승을 했을 때처럼 그런 좀 드라마틱한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기대는 좀 크게 가지시는 건 좀 줄이시면서 손실에 대한 좀 회복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예, 자. 예, 이번에는 7899님께서 보내신 이구 산업을 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2,270원이시고요. 비중은 한 3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을 놓쳤는데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가져가도 될지를 여쭤보셨는데 손절은 아니고 지금 한 매수한 가격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하시겠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예. 예,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원자재 관련 테마를 이뤘던 그런 종목인데요. 예. 4월 달에 대창 서원하고 같이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의해 가지고서 상한가를 신현을 했다가 바로 이제 빠지고서 다시 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9월 달서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실제로다가 구리 가격, 국제 원자재 가격이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받는 거는 풍산 같은 그런 대형 업종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도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좀 약세를 보이는 거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산이나 고려아연 같은 국제 원자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힘을 못 썼다라고 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구 산업을 보유로 하고 계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 추세가 단기간에 꺾일 게 아니라 국제 유동성들이 원자재 쪽으로다가 이제 커머디티 상품이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이제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연말까지 계속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그런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상승을 하는 게 예전에 4월 달에 올라갔던 상한가를 계속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좀 국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꾸준한 상승, 그러니까 점진적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올라왔었던 그런 어떤 계단식 상승을 예상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좀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떤 계단식 상승에 맞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영웅 과장님께 계속 종목을 드리는데도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자, 다음 종목 또 드립니다. NHN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21만 2,500원이시고요. 비중이 한 20% 정도 있으시다고요. 856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NH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였었고요. 지금은 그 시점을 넘어간 듯한데 단기간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좀 손해가 있으신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NHN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쉽게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예. 움직임이 거의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쉬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인터넷 업종 자체가 워낙 빨리 변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적으로다가 파고든다라고 하게 되면 NHN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지금 현재 NHN은 국내의 대표적인 포털로서 어느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영업이익을 창출을 하고 있었지만은 아이폰이 국내에 반입된 이후로다가 국내의 인터넷 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변화에 NHN이 어느 정도 빨리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NHN의 향후 주가 흐름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HN의 향후 주가 모양은 인터넷 업체로서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아마도 KT나 SK텔레콤처럼 통신기관 사업자들처럼 배당을 염두에 둔 좀 움직임이 적은 그런 모습들로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연말까지 아마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 그런 전망이 좋으실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NHN이 국내 업자와 이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해외에서 가장 성공한 그런 인터넷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잠입을 하면서 그 시장의 포지션을 갉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NHN이 어느 정도
외산 업체들에 대해서 국내 시장을 지키느냐 이 부분이 그 NHN의 향후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분은 연말까지는 아마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히림이 들어와 있는데요. 8,063원에 사셨습니다. 25% 갖고 계시고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5650님께서 보내셨습니다. 8,000원 초반에 사셨고 어제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수익을 보고 계시죠. 좀 짧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히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테고요. 마찬가지로다가 건설 관련 그 후발 주식, 아까 그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LG 하우시스도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소 건설주들이 올라가면서 뒤늦게 후발주자로다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가격은 그 기존의 이제 LG 하우시스 같은 그런 비슷한 유형들의 그 차트하고 비슷한 가격대인 원형 바닥형을 보이고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9,000원에서 9,5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그 상승 가능할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4분기 건설 업종이 업황이 호전이 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예전처럼 이제 그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9,000원에서 9,500원대 올라온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그 수익을 확정지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히림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형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종목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된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은 다소 둔화가 됐는데요. 어제보다 12포인트 상승한 1889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매수를 하고 있죠. 2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은 투신도 사고 기금도 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500선 돌파하며 장을 출발한 이후로 그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보다 4포인트 상승 503포인트입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오늘 정례 회의를 열고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국 간 벌어지고 있는 환율 전쟁과 세계 경제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동결 또는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국 환율 방어를 위한 갈등이 고조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국내 물가 불안이 확산될 수 있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또다시 놓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내년도 반도체 설비 투자액이 9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T 전문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비 부문에 올해 96억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내년에는 92억 달러를 투입해 2년 연속으로 반도체 투자액 순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2위인 인텔은 올해보다 2억 달러 적은 50억 달러, 3위인 TSMC는 10억 달러 감소한 49억 달러를 내년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올해 18억 달러를 투자하는 일본의 도시바는 내년에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난 36억 달러를 투자해 7위에서 4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이며 올해 5위인 하이닉스는 내년 28억 달러를 투자해 6위로 한 단계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형 빌딩 공급이 늘어나면서 강남 등 주요 빌딩에 빈 사무실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인 서브원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분당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빌딩 847곳을 대상으로 3분기 임대 시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 공실률이 5%대를 기록, 전분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권역의 공실률은 7%를 넘어서며 외환
기간이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서울 오피스 빌딩의 공실이 늘어난 것은 최근 신규 공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급 빌딩의 임차 수요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T가 모바일 결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통신 NFC 기능을 갖춘 아이폰용 케이스를 개발해 배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T는 오늘 NFC 칩과 안테나를 탑재한 케이스를 지급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바일 결제 기능과 사물 식별, 정보 기록 등의 기능을 갖춘 NFC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현재 120만 명에 달하는 아이폰 사용 고객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KT는 앞서 삼성전자가 제조한 NFC 휴대전화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으며 기존 휴대전화에 NFC 기능을 탑재하기 위한 시도는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코스피가 1888포인트로 어제보다 12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503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느니 기준금리를 동결시켰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현재까지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선물시장에서도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변동성을 우려해야겠죠.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점검해 보시고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서 쌀쌀하던데요. 이제부터는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특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